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은정입니다. 요즘 전 세계의 돈이 뉴욕이 아니라 두바이로 모인다고 하죠. 코인 부자들, 슈퍼리치들의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5년 기준 두바이는 전 세계 백만장자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바이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바이에서 여러분들이 꼭꼭꼭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으면 하는 호텔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총 사업비만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아틀란티스 로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호텔인데요. 1박에 2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숙박비가 사실 만만치는 않지만 의외의 가성비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바로 알아보시죠. 아틀란티스 로얄은 두바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인공섬 팜 주메이라를 감싸는 크레센트 구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요. 팜 주메이라는 호날두, 마돈나 같은 세계적 셀럽들이 몇백억대 별장을 가진 곳으로 유명하죠. 외관은 큐브형 구조를 층층이 쌓아 올린 조형적인 디자인인데 팜 주메이라 끝단에서 보면 이게 그냥 호텔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랜드마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을 한국의 쌍용건설이 시공을 했다니 감회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호텔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물의 이미지예요. 이름 그대로 고대 아틀란티스, 그러니까 물의 도시 이미지를 그대로 형상화를 했는데요. 호텔 곳곳에 물을 모티브로 한 여러 조형물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 바로 1층에 있는 명품 아케이드인데요. 여기가 백화점이 아니에요. 루이비통, 그라프, 발렌티노, 돌체앤가바나 또 각종 명품샵들이 호텔 동선 안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단일 호텔 안에 이렇게 명품 아케이드가 밀도 높게 들어와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보입니다. 재밌었던 건 제가 2박 3일 머무르던 와중에 이 명품샵에 걸려있던 옷들이 실제로 팔려나가서 렉에 있던 옷들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전날 쇼케이스에서 봤던 옷을 다음날 조식당에 언니들이 그대로 입고 나타납니다. 왜 두바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 소비력이 높은 도시인지 여기서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호텔 수준에 맞게 서비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스태프분이 직접 동행해서 안내를 해주셨고요. 제가 묵은 객실은 55제곱미터 정도로 기본 객실인데도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죠. 발코니도 멋지고요. 특히 저녁에 여기서 보는 분수쇼가 정말 예술이었어요.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면 슈퍼리치들의 별장이 모여있는 팜 주메이라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팜의 코너 쪽에 유난히 나무가 빽빽히 심어져 있는 별장들이 보이거든요. 두바이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바닷물을 담수화한 물을 쓰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비싼 비용을 들여서 물을 뿌려서 식물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집이 사실상 가장 부잣집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자산 플렉스라고 하네요. 오, 세 가지 선물. 약간 오크향, 살짝의 우드향이 나는데 얘도 약간의 허브향? 이거 왠지 목 뒤에 이렇게 요가할 때 발라주는 거 있잖아. 자기 전에 이렇게 바르면 시원해지는 거. 대리석으로 널찍한 욕실이고요. 어메니티는 그라프입니다. 칫솔도 금색, 빗도 이제 금색입니다. 금빗으로 머리를 빗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호텔에 와야만 하는 이유인데요. 바로 아쿠아벤처 워터파크예요. 2023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입니다. 이 워터파크가 무려 호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숙객은 모든 게 무료고요. 오늘 오고 내일 또 와도 돼요. 두바이 물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싼데 일반적인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식음료의 경우에 한국의 한 2배 정도 가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쿠아벤처 입장권이 380디람입니다. 그럼 4인 가족이면 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워터파크를 이용하러 두바이에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니까요. 이 호텔에 묵는 게 나름 합리적인가요? 워터파크는 중심이 되는 커다란 타워 3개가 있고 크고 작은 슬라이드만 무려 105개라고 합니다. 내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버기로 이동을 하거든요. 워터파크 반대쪽은 프라이빗 비치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포세이돈 타워. 아틀란티스 느낌의 테마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요. 여기서는 90도 수직 낙하하는 포세이돈의 복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저는 이건 도저히 못 탔고 좀 덜 무서운 바디 슬라이드에 도전을 했어요. 중간에 떨어지는 데 있을까봐 완전 무서웠는데 만만하게 딱 제가 탈 수 있는 정도였어요.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네.
다음은 상호 수조로 떨어지는 슬라이드로 유명한 넵튠 타워인데요. 각 타워마다 이렇게 다른 테마의 워터파크로 이어져 있고요. 여긴 이렇게 6개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져 있네요. 거의 수직으로 상어가 사는 수조에 낙하하는 슬라이드예요. 타본 남편 말에 따르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상어인지 수조인지 모를 정도의 그 속도로 빠르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무서운 것들은 눈팅만 하고 제 수준에 딱 맞을 것 같은 샤크어택 타러 왔습니다. 이것도 사실 중간에 블랙아웃이 되고 확 떨어지는 구간이 굉장히 무서워서 결국 비명 소리만 남았네요. 마지막 트라이덴트 타워고요. 썰매 타고 내려오는 바디 슬라이드를 타는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스태프분이 안 무섭다고 꼭 타야 된다고 붙잡아서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 튜브 타고 이렇게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후 3시쯤 가서 해가 질 때까지 굉장히 재밌게 놀았는데요. 이렇게 살짝 늦게 가면 인기 많은 슬라이드도 대기 5분 안에 다 탈 수 있었어요. 가족 단위 여행에는 진짜 더 강추드리는 워터파크였습니다. 어느덧 밤이에요. 이 호텔은 밤이 진짜예요. 1층 스카이블레이즈 분수인데요. 보고 있으면 두바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객실 테라스에서 본 야경도 너무 아름답죠? 멀리 보이는 두바이 하버까지. 이 호텔에 꼭 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조식당, 게스트로노미입니다. 여기는 아틀란티스터 로얄의 메인 조식당인데요. 라이브 쿠킹 스테이션만 진짜 수십 개예요. 제가 전 세계 수많은 호텔에 가봤지만 정말 규모나 구성면에서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섹션이 웬만한 5성급 호텔 조식당 하나 크기라서 2박을 했는데 제가 모두 다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스테이션마다 좌석 분위기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날과 테이블 위치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중동, 유럽, 아시아, 인도, 중식, 베이커리까지 전 세계 키친을 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다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동선도 굉장히 길고 또 구성도 빽빽해서 조식 먹으러 왔다기보다는 하나의 미식 공간을 경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식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여기 조식이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하거든요. 저녁에 여기서 없잖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여기 사람들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이 호텔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세션입니다. 2박 3일 동안 이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또 있습니다. 진짜 질리도록 즐길 수 있는데요. 아틀란티스터 로얄 바로 옆에 세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 아쿠아 벤처가 있잖아요. 그 옆에 쌍둥이 호텔처럼 붙어있는 곳이 바로 아틀란티스터 팜이에요. 사실 이 둘 중에 한 곳에서만 숙박을 해도 워터파크나 주요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을 다 할 수가 있는데요. 두 호텔 중에서 숙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더 팜과 비교하면 더 로얄이 새로 지어져서 훨씬 깔끔하고 브랜드적인 감도는 확실히 더 높습니다. 반대로 더 팜은 가족 단위로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디즈니 인어공주가 떠오르는 테마파크 같은 분위기예요. 굉장히 예쁘죠? 규모가 워낙 커서 그냥 산책 가듯이 한 바퀴 쭉 둘러보셔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더 팜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로스트 챔버 아쿠아리움인데요. 고대 아틀란티스의 잃어버린 도시를 컨셉으로 한 수족관인데 그 컨셉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있습니다. 생기면 지나간다. 어디?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운타운 두바이몰에도 대형 아쿠아리움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움이나 분위기 면에서는 간단히 보기에 이곳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로스트 챔버 아쿠아리움은 입장료가 1인 135디람이고요. 호텔 투숙객은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여기 또 완전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텔에서 푸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거대한 호텔에서 미슐랭 가이드에도 등재되었거나 세계적인 스타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무려 17군데가 됩니다. 노부가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풀앤비치 스시바, 그리고 수중 아쿠아리움 안에서 식사하는 미슐랭 2스타 파인다이닝 오시아노, 그리고 미슐랭 스타셰프 헤스턴 블루멘탈의 레스토랑까지 쑥스라기보다는 하나의 미식 목적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호텔이 호텔 숙박비보다는 식음료 가격이 사실 좀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거의 가장 저렴한 음식이었어요. 필릭스 샌드위치가 4만원 정도 됩니다. 네, 살벌한 물가고요. 무튼 저는 이 화려한 레스토랑의 셀렉션 중에서 제가 또 언제 이란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있을까 해서 아리아나스 페르시안 키친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이란 가정식 요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레스토랑인데요. 향신료가 과하지 않아서 중동 음식이 처음이신 분들도 정말 편하고 담백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된 곳이기도 하고 화려함보다는 잘 차려진 페르시아 집에 초대받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메뉴를 테스팅해볼 수 있는 세트 메뉴로 먹었고요. 이렇게 올려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게 아닐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Clava. Some could you put from our side? 또 And 엄청 some 많아. saffron here. If you'd like to have it more sweet, just dip it in the saffron. Enjoy. Thank you. 양이 너무 많아서 많이 남겼습니다. 정말 푸짐한 한상이었어요. 저녁에는 이곳의 에너지를 잘 보여주는 레스토랑 링링에 다녀왔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하카산 그룹이 만든 아시안 다이닝이에요. 라운지 바로 야경을 보면서 하루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2박 3일 동안 정말 꽉 찬 일정으로 호텔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이 밖에 두바이의 전체적인 일정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아틀란티스터 로얄 2박, 그리고 다운타운에서 2박을 하면서 두바이 몰을 보시고 올드타운을 보시고, 그리고 사막에서 1, 2박 정도를 추가를 하면 가장 밸런스가 좋은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바이라는 도시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경험치를 가져갈 수 있는 곳인데요. 사막 위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도시가 건설된 거예요. 모래바람이 부는 이 사막 도시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관광지 가보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들, 그리고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